영자님하고 영철님. 영철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순진해. 순진하고 영자님은 사회적이야. 너무 아주 사회적이시고 잔뼈가 굵으셨어. 두 사람에서 만약 잘 된다 그러면 영자님은 속이 많이 터질 거예요. 영철님은 완전 소년 같거든. 좋은 의미로. 약간 이 전기수의 밥철님 같은 느낌이야. 제가 실은 앞자리에 밥자 붙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밥식님 좋아하고 밥철님, 내가 막상 본방에서는 또 많이 놀렸지만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 좋아해. 약간 단순하고 앞뒤 똑같고, 그리고 그 항상 이 어떤 악의 없이 행동하고 본인은 나름대로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친한 동생들이 약간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친하대. 음. 그런데 약간 이번에 영철님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번에 영철님은 밥철님은 아니고 술철님이지. 술철님. 술철님이 말 그대로 이게 성격도 좋고 약간 연애에서 좀 갑인 위치에 많이 있어 보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줄을 모르는 게 있어. 그런데 어쨌건 앞뒤가 똑같다. 그리고 음흉하지 않다. 보이는 게 거의 다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단순해. 지금 영자님은 맞춰줄 뿐 실제로 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사람일 거거든요. 이 술철님 눈에는 안 보여. 술철님 눈엔 그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영자님은 일단 술철님이 피지컬도 좋고 시원시원한 성격, 그리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재밌기도 하고 말도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예술가니까 또 다른 분야니까 호기심도 가고. 그런데 영자님은 나중에 속 터지지. 이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술철님은 영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자님의 밸런스 게임 뭐죠? 아침밥 해주는 가정적인 아내 대 독립적인 아내. 영자님이 이게 어떤 착한 아이 이런 모습들이 그 직장에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고 원래 가정에서부터 쭉 올라왔다면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어머니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내조가 확실한 엄마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다면 영자님은 둘 중에서 뭘 바라고 있을까? 이건 여기서부터는 조금 애매해지는데 영자는 근데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닮았어. 그러면서도 지금 또 아빠에게 또 순응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나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지만 가정적인 부분에 대한 무의식적인 열망은 있을 수 있지. 물론 이건데 좀 더 봐야 돼요. 이건 좀 더 봐야 되고. 음. 지금 되게 독립적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를 때는 둘 다 오케이. 좋아요. 대답 좋았어. 그래서 영철님은 둘 다 오케이. 만약 아내가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면 아침 정도야 뭐 해줄 수 있지. 그래요. 하루 3시간 일하고 충분히 버시는 분인데요. 뭐 아침에는 그냥 내조하셔도 되죠. 이런 거 좋네. 영철 씨가 어쨌건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컨설턴트는 바쁠 테니까 아침밥 같은 거 챙겨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싸움이 많이 나는 포인트인데, 뭐 시간이 남아. 내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내가 뭐 집안일도 해줄 수 있고 밥도 해줄 수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나의 역할을 규정했다고 해서 싸움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아니 뭐 영철님이 뭐 아침에 아무리 뭐 영철님이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어. 아니면 사회적지가 높아. 아니 그래도 아침에 시간이 돼. 그러면 뭐 아침밥 차릴 수 있는 거지 뭐. 근데 뭐 어쨌든 이건 좋네요. 점심 저녁은 안주만 하면 되니까. 저녁은 밥 안 해도 돼. 안주만. 영철님은 보니까 해장국 자기가 잘 끓여 드시던데요. 아침에 계란으로 해장국 자기가 지금까지 꾸준히 단련된 아침에 혼자 술 기운 남아가지고 해장국 끓여 드시던 게 이제 훈련이 잘 되셔가지고. 그래서 아침 정도에만 해줄 수 있지. 근데 뭐 직접? 지금 영자님 못 보셨군요. 아침에 그 해장국으로 계란탕 끓이는 걸 못 봤구만. 케찹으로 캘리그래피. 저녁밥으로는 그거 하는 거지. 그 골뱅이 소면인데 소면 위에다가 이제 깨로 글씨를 쫙. 그러겠네. 이 데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플레이팅도 잘하시겠네. 하려고만 하면. 계란국이 영철님이었어요. 이게 그때 영철님 그래도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이렇게 말은 세도 그래도 좀 좋은 면이 있구나라고 조금 달라 보였죠. 그래서 직접 아침에 이제 잠이 없어져서 근데 영철님 자꾸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늙어 보이려고 애를 쓰세요. 자꾸 막 술꾼처럼 보이려고 늙어 보이려고 자꾸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영철님은 자기를 기대하게 만들고 자기를 포장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럴 필요도 없었겠지. 그러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바꾸지 않고도 자기 좋다는 이성이 많았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완전히 정착해버리는 바람에 자기를 더 좋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그냥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술꾼임을 숨기지 않는다에 가깝죠. 그러면서 술 만들 생각부터 하는데 그러면서 맥주 한 병만 더 시키자. 그렇게 술 마시는 개인기 뭐 보면 재밌죠. 맥주를 저렇게 따라서 거품을 많이 하는구나. 왜 안 숨겨요? 그것이 본인이니까. 그것이 곧 영철이니까. 그것이 곧 술철이시니까요. 그래서 역시 주당이야. 몸이 기억을 한대. 근데 이제 젊어서는 잘 안 취하니까 이게 약간 이게 좀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시면 또 재밌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걸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 데이트 전 걱정했던 게 무색해질 정도로 영철과 죽이 척척이라고 하는데 이건 영자가 맞춰주고 있는 거야, 실은. 영자 씨는 그러면서 뭐 저보다 술 못 마시는 분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야? 술 잘 마시는 사람과 안 만났단 얘기예요. 실은 영자님이 술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영철님이 영자님이 술 얼마나 마셔 했을 때 영철님이 인터뷰에서는 그때 3-4병인가 4-5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자님이 부를 때는 2-3병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영자님은 나보다 술 잘 그거 듣고도 영자님이 흑 하고 놀랬어. 솔직히 2-3병이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술 얼마큼 마셔요? 그러면 보통 1병 반 많이 얘기해. 1병 반 얘기하고 2병이면 뭐 그렇고 3병이면 좀 마신다. 근데 2-3병이면 막 그렇게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영자님은 술을 그렇게 잘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2-3병 갖고 휙 놀랄 정도면 1병 반이야. 보통이야. 그러면 자기보다 술 못 마시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는 어쨌건 뭐 영자님 자체가 술을 잘 마셔서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대로 생각했는데 아무튼 영자님 자체가 술을 잘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인으로서 술 잘 마시는 분들을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잘 마시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영철님은 그래? 내가 술 마시는 걸 이해해주네? 이해해주는 고마운 여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술 마셨던 에피소드 오케이 술 내가 얼마나 잘 마셨는데 영자씨가 옛날에 만났던 영자씨가 좋아했던 그렇게 술 마시는 분들 나보다 안 마셨을걸? 내 에피소드 들어봐. 대방출 이렇게 되거든요. 저 말을 고지것대로 들으면 안 돼. 영자님 말을 고지것대로 들으면 안 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외모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잘생기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 말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스타일로 우리가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잘못 현혹되면 안 돼. 그러면서 영자님이 술은 잘 사용하면 되게 좋은 수단.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요. 술은 잘 사용하면 되게 좋은 수단. 그리고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기 위한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좋은 수단이고 이 말은 그냥 술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안 마시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냥 좋은 얘기야. 그냥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술이 생각나. 근데 영자님이 이렇게 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술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잘 사용해야 좋은 수단인 거야. 그러면 영자님은 기본적으로 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거를 도가 지나치게 봤을 때는 나한테 해를 주는 무기. 틀에 박힌 얘기인데 어쨌건 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뭐 이해한다. 이건 술철에게 맞춰주고 있는 얘기인 거지 지금. 그렇게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절하면 괜찮다라고 술철 씨에게 맞춰주는 얘기이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해서 나는 술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의중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술 취해서 그러니까 술철 씨도 술 취해서 주사 부리는 사람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서 영자님이 주사 진짜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주사가 진짜 없어요? 근데 술철 씨는 단호하게 없대. 보통 근데 사람들은 자기 주사를 잘 모르죠. 주사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는 주사 부린 순간을 기억을 못해. 필름이 끊기니까. 기억나는 부분들이 많지만 기억 안 나는 부분들에서 주사가 있었을 수 있어. 또 하나는 술에 취하면 어떤 선을 넘어도 그게 주사인지를 몰라. 주사를 부리는 사람은 그게 주사인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는 주사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근데 이제 실수를 살면서 한 3번 정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술 마시고 실수한 썰을 쭉 푸는데 10몇 명이 모인 송년회. 근데 보면
어른들이 앉아 계신 자리, 그러면 평소에도 주사가 있는데 어른들이 있어서 그날 타격을 입었다 보니까 그게 본인의 얻었던 인생 충격으로 기억되는 건 아닐까? 주사는 원래 존재하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이 굶은 상태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취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실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르신들 앞에서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그게 기억 속에 남았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평소에도 실수는 저지르지만 뭐 같이 취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빈속에 소주 한 병 반 먹고 30분 만에 그만 필름이 끊겨서.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3, 4년 전. 이 3, 4년 전은 이건 좀 치명적이야.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정도의 실수. 그래서 고향 대전에서 전시회 뒤풀이. 서울로 가는 기차는 10시 반. 눈을 떠보니 내가 대전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이 어디라고? 아, 대전에서 있었다고? 그래도 어떻게 대전역은 또 갔네요. 술집에서 순간이동으로. 그래서 택시 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무사히 대전에 도착하고 막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지금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재연까지 하고 있는 거지. 나의 주사를 들어주는 친절한 영자, 술 좋아하는 영자. 영자 씨 근데 술 안 좋아해요 지금 보니까. 영자 씨 표정 안 좋잖아. 영철 씨 지금 연기 재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영자 씨 봐야 돼요. 얼굴 보세요. 고개 들어요. 자, 저 표정과 눈빛으로 생각을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새벽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잠에서 깨자고 막 그랬고 인생에 있었던 딱 세 번의 실수. 근데 이것도 보면 첫 번째 썰은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있었고 그러면 이때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지적받아서 실수가 된 거지 다른 때도 주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소설은 써지는데 뭐 모르죠. 그래도 영자 씨는 이 와중에도 그거를 좋게 해석해주고 맞춰주려고 생각해. 영자님이 진짜 다행이다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돼서 호감이 생겼다 아니면 호감이 생긴 상태에서 더 깎이지 않았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저거를 좋게 들려줘. 그런 걸 겪으면서 절제의 필요성이 생긴 거니까 다행이다. 영철님 입장에서는 영자님의 이런 말들이 너무 좋죠. 영자님이 이래요. 이런. 근데 영자님의 어떤 이렇게 당당하고 똑부러지고 약간 센 것 같은 그런 말투를 생각하면 저런 말들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잘 안 되지. 근데 영자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게 맥락이나 텍스트를 들어오면 엄청 맞춰주고 엄청 배려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오해하게 돼. 오해하기가 쉬워. 뭐 방송이랑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몸에 잘 배어 있다고 할까? 이미지 관리일 수도 있죠. 근데 이미지 관리도 하던 사람이 더 잘하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수준이야. 영자는. 거기다가. 영자의 딜레마는 마치 그치. 지금 영철 씨랑 너무 이렇게 초반에 막 이걸 다 영철 씨의 이런 걸 다 받아주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공식 커플 같은 느낌으로 조금 굳어질랑 말랑해. 그래서 영자 씨는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막상 영철님이 앞에서 이렇게 하면 또 받아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영철님이 사람들이 우리 둘이 거의 커플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영자님은 이걸 가장 경계하죠, 실은. 그러니까 영자님은 안 돼, 안 돼. 웬만하면 다 맞춰주는 영자님. 이건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슨 소리야.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안 돼, 안 돼. 했지만 여기서도 영자님이 굉장히 돌려서 배려해서 말해요. 어쨌건 여기서 영자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안 돼, 안 돼. 다른 사람 만나볼 거야. 잖아요. 안 돼, 안 돼. 무슨 거 말했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도 만나봐요. 근데 다른 사람 만나봐요 라는 말도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또 거절의 말처럼 이 사람이 서운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앞에 뭐라고 붙여. 저만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봐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자님이 어떤 성격이구나 이런 성격이구나 역시 사람은 외모와 목소리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영자님으로 다시 좀 이해가 되죠. 그 첫 회차에서 그랬잖아요. 영자님이 굉장히 군인스럽게 딱딱 말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착한 애 컴플렉스인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포인트야. 네, 어쨌건 또 봐야죠. 또 보다 보면 또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철님은 지금 영자님이 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술로도 너무 잘 맞고 막 이러니까 지금 살짝 물론 막 그 정도까지는 알겠지만 지금 나를 같이 술도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내가 술 마시는 것도 다 이해해주고 이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공식 사람들이 우리 공식 커플로 알던데 우리 뭐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잘 친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좀 다른 사람 좀 알아보자 볼까? 좀 서로 눈 감아주는 걸로? 약간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영자님은 그 정도는 지금 아닌 상황 같아요. 근데 영자님은 눈 감을 게 있나요? 뭐 원래 그런 곳인데 영철님은 지금 나를 이것조차 나를 이해해준다고. 그래서 대화하고 났더니 즐거웠습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 좋을 수밖에 없죠. 영자님이 그렇게 맞춰줬는데. 근데 영자님이 맞춰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당당하고 할 말 다 하는 솔직한 영자님이 맞춰줬다고요? 아예 아니에요. 영자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술을 엄청 잘 마신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적당히 즐길 정도로 분위기 잘 맞춰주는 정도면 너무 좋죠. 이게 영철님도 너무 이게 자기 중심적이야. 나한테 잘 맞춰주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대화가 끊기는 거 없이 흐름도 되게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영자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영자님 대화의 기술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현재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은 영자, 영숙, 현숙. 현숙 씨가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영숙 씨도 있군요. 영숙 씨. 그래서 현숙의 이미지에 이제 반전을 줬던 장기자랑. 이 장기자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숙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원래 마음이 컸던 광수님의 마음은 뭐 더 커졌고, 그리고 영숙도 말을 잘하는 모습, 눈도 잘 마주치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에 이제 그렇게 세 명을 앞으로 알아보겠다라는 영철 씨의 의지가 보였고요. 영자님은 술을 너무 잘 마시더라고요. 좋은 점이자 약간 걱정되는 점. 너무랑 좋은 점이 연결되는 게 맞아요? 너무 잘 마셔서 걱정되는 거라고 바로 연결되기에는 또 너무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좋은 점이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술을 너무 못 마셔도 안 좋은데 술을 또 너무 잘 마시니까 그 페이스 따라가다 힘들 것 같고, 아니 뭐 애초에 페이스를 왜 따라가야 되죠?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면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도 은근히 상철님이 눈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술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거를 좀 더 세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기서 좋은 점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확실히 이번에 나온 기수에 나온 분들은 전체적으로 진짜 다들 말을 신중하게 한다.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게 훈련이 잘 된 분들이구나. 그런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 드네요. 그래서 은근히 상철님이 자꾸 눈이 가요. 조용한데 특이한 사람. 맞아, 상철님 좀 특이한 면 많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사람인가만 생각했는데 확실히 특이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여기서 상철님 언급했잖아요. 뒤에서 다음 주에는 상철님을 또 만나러 가죠. 두 사람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철님은 이렇게 또 갑자기 확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영자님이 이 얘기를 하네. 영수랑 영숙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버리네요. 근데 이거는 영자님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게, 물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지만 영숙님이 막 그렇게 다 비밀스럽지 않게 다 얘기를 했으니까 영자님 입장에서는 뭐 또 재미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둘이 과거에 소개팅했던 사이래요. 그래서 막 영철님도 빵 터지고, 이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군요. 말했어요 혹시? 말했어. 여기서 그리고 또 쪼르르 와서 바로 또 말하고 있어. 영철님 같은 스타일이 이게 워낙 덩치도 크고 남자답고 또 이렇게 막 그래서 되게 어른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감성적이고 어리고 약간 철없는 부분까지도 있는, 그래서 영철님을 되게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영철님 같은 걸로 만나면 안 돼. 되게 아이 같고 순수한 술 좋아하는 소년이구나. 아니 술소년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야, 그래야 영철님과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렇게 여기서 이제 영철은 근데 영수한테 전달을 해버리고, 아니 영철이 영수한테 전달하는 건 좀 너무,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광수와 현숙 데이트는 종교가 다른 장면이 또 나오군요. 이번에 현숙님만 기독교인가? 다른 분들도 기독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그러고 보니까 자기소개 때 종교 얘기를 아무도 안 했네? 다닐게.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다닐게. 다닐게. 이렇게 쉬운 답이 있었나? 반대였으면 뭐라고 말했을까? 광수님이 기독교고 현숙님이 무교야. 그래서 나는 안 다니고 싶어요. 그러면 광수님이 안 다닐게. 그랬을까? 그럴 수는 없겠지. 종교인으로선. 근데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믿음이 없어도 너를 위해서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랑 영원히 가야겠다라고 딱 생각하면 그럼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믿지 않아도 뭐 가질 수 있는 거지. 뭐 마음은 그럴 수 있잖아. 일요일마다 그 힘들지, 힘든 일이지. 그래서 어쨌건 다음 주 광수 기대하고요. 그리고 영자님은 이제 상철님에게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군요. 슈퍼데이터권 따면 상철님한테 쓴다고. 상철님 인기가 좀 오르나요? 그래서 어쨌건 다음 주에 더 많이 얘기해 보자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런 사랑의 짝대기가 꼬이네요. 사랑의 짝대기가 향방을 잃어가는 뭐 여기저기 꼬이는 그런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영식님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만 지금 또 어쨌건 광수님이 선점을 했고, 근데 또 현숙님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데 그게 또 마침 영호고 지금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건 다음 주에 또 마저 보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